실제로 전국에 이제 3학년 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책을 얼마나 자주 읽어요 했을 때 거의 읽지 않는다가 반이네요. 반. 반 가까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친구들 얘기도 또 그래도 수긍이 가는 게 스마트폰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우리는 책을 읽지 않는다. 저는 근데 저 설문조사 보면서 되게 눈에 띄는 게 책 읽는 게 재미없어요 라는 답변을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있다. 맞아. 그거랑 책을 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합하면 거의 36%가 되는데 이 말인 즉슨 저희 때는 그래도 크면서 책을 안 읽는 거에 대한 부채가 있었어요. 맞아, 마음에. 맞아. 나 책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책을 왜 읽어? 그냥 인터넷에 다니는데 왜 읽어? 이런 마음가짐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이제 본인이 찾고 싶은 정보를 찾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맞아요. 주식 이제 초보 이러면 이제 왕초보, 길라잡이 길라잡이. 요즘은 사실은 다 이제 주식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요즘도 사실 이렇게 오디오북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운전하고 있거나 뭐 이동을 할 때 그냥 지하철에서 오디오북 들으면 되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것 좀 그만 봐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좋은 콘텐츠도 많고 나 이걸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책 보는 거랑 아니면 이거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른들이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텍스트로 접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좀 시각으로 접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거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실험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글을 읽을 때 그다음에 오디오북으로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우리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뇌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내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같네요. 근데 이제 그게 활자냐 아니면 영상이냐 그럼 음성이냐.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도 전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이 색깔의 변화로부터 뇌 활성화 여부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글을 읽을 때는 붉게 변하며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보다는 오디오북이 노란색. 와, 완전 붉은색이네. 대박. 차이가 엄청나요. 네, 다르네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도 책을 읽을 때가 가장 빨갛게 변하는데 그건 저는 조금 신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어디냐면 머리 앞쪽 중에서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뇌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줄글을 따라서 읽지만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럼 속도를 좀 늦추고 맞아. 이건 좀 쉽네. 그럼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네.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맞아.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들을 조절하는 게 이 전전 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상위 인지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런 상위 인지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책을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TV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사실 그 체력 소모가 책은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너무 배고파.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TV 보고 바보상자 이런 것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약간 좀 멍 때리면서도 볼 수 있는데 책은 멍 때리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책을 읽는 게 사실은 좋은 뇌 훈련하는 어떤 그런 그 경험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라는 것은 매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특징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이제 그 김현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 오산중 친구들과 함께 뭐 특별한 도전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산중 친구들과 함께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부터 안 읽었어요. 거의 재미가 없어서요. 솔직히 딱 말하면 호감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도 책 너무 안 읽는다고 생각은 해요. 네. 어떻게 3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을 수가. 좀 많이 심각하게 안 읽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왔으니까 자, 책 쇼핑금을 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뿔뿔이 가서 각자의 관심 가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로 진짜 책 사는 거 오랜만일 거예요. 맞아. 캔커스 토익. 토익. 그런데 좋아하는 책을 쉽게 고르지 못하는데요. 얘들아, 뭐라도 골라봐. 읽고 싶은 책 없니? 그때 윤성이가 갑자기 발길을 멈춥니다. 뭘 발견했는데? 지금 이제 흥미를 읽고 보이네. 있는데? 오, 눈빛이 달라. 드디어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았나 본데요. 참고서네? 문제집 아니에요? 문제집이야 또 결국에. 그런데 이건 일본어 자격증 문제집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아이들. 과연 어떤 책을 골랐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책을 써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했던 그 게임의 그 소설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엄마랑 쓰면 이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못 고를걸요. 왜 엄마 핑계를 대니 너? 엄마랑 왔잖아. 그러면 엄마 내려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며 지적인 책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책. 이렇게 내 친구들의 함께 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으니까 책이 사실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아,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문제집이라던가 참고서를 사러 가는 일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읽을 책을 고르러 서점에 온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교실도 아니고 서점에서 저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동안 사실은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거나 주거나 권장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책들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아이들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의도해봤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민준이가 이제 고른 책이 이제 게임 소설이니까 차라리 무슨 이제 소공녀라든지 이런 것처럼 약간 명작들을 좀 조금 쉬운 명작들을 좀 이렇게 여러 권 추천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형님, 잠깐만요. 지금 명작 말씀하신 거예요? 명작, 소공녀. 세계 명작이잖아요. 세계 명작. 그다음에 권장도서. 프로젝트 망칠 일 있으세요 지금? 그래? 네? 아니 애들 다 도망가요. 그런 거 얘기 나오면. 그게 사실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 일종의 권장도서의 함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함정.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권장도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권장도서 목록으로 인해서 자칫 아이들이 영영 책을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어려운 책. 맞아요. 헤르만 헤세 그 데미안도 그렇지 카프카 여러 가지 소설들 맞아요, 진짜 다. 읽어도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는. 권장하는 사람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권장도서, 추천도서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니체의 책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책이에요. 맞아. 읽다가 포기하고 짜증나. 또 실패하고 난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읽어야 된다는 권장도서 쭉 있으면 그게 방학 숙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권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한 두세 권은 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고 과제가 되니까 싫은 거야. 그냥 독서 자체가. 일이야, 일. 근데 요즘 애들은 더 심하겠죠, 이게. 네. 책을 고른 팁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 그게 뭐래도 좋습니다. 맞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좀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는 경험을 일단 하면 책 읽기가 그렇게 지루하고 어렵지만 않구나. 이게 시작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4월 11일 소년 요르하 26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저렇게 또 영상 기록까지 남기네요. 수업에 앞서 각자 정해진 분량만큼 책을 읽어가야 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던 윤성이도 오랜만에 책을 펼쳐봅니다. 그런데 대충 한번 훑어보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트레일러 있나 찾는 거 아니에요? 트레일러 있는지, 북 트레일러. 벌써 이제 잠 오네. 여기 졸음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우진입니다. 안돼.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욕을 못 참네. 네, 진짜로. 너무 강해요. 표정이 확 달라졌네. 네, 여러분 이제 책을 나누고 오늘의 첫 수업이죠. 첫 번째 책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선생님은 되게 긴장이 돼요. 또 왜 또 첫 번째 책이 또 이걸 또 골랐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읽으면서도 좀 후회했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기계생명체는 뭐야 그러면 기계생명체는? 그래서 약간 거기서부터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약간 이유도 죽이고 막 4호도 21호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거 죽인 이유가 아마 그 다시 태어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기계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거기가 얘네가 있는 약간 곳은 선생님이 13 지금 기지에 있는 어려워하신 것 거구나.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랩이라는 또 다른 내용을 이해 못해 당황한 선생님과 이 상황이 낯선 민준입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구호가 왜 진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구호는 왜 화가 난 거야? 선생님이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는 게 계속 의미 없는 싸움이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싸움을 만들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 화가 나는 적절히시네. 거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선생님 화면 정지된 거 아니죠? 의진이도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우진이의 고백.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 본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 게임의 스토리라고 하는데 게임을 해보지도 않았고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4호도 21호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죽인 여기. 이유가 아마 그 다시 태어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한 명 더 추가요. 게임을 진짜 1도 모르니까 얘들은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그랬어? 그냥 이런 느낌이라. 자신의 취향과는 다른 책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이제 겨우 첫 시작일 뿐인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네. 게임 소설에서 헤매는 거. 네. 게임을 좋아했던 이제 민준이와 또 다른 친구는 그 게임에 관련된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맞아요, 읽고 왔는데 저랑 저 두 아이 유찬이, 우진이 같은 경우는 저걸 읽을 때도 힘들었고 읽고 와서도 들이 되게 지쳐하는 거 보셨죠? 맞아. 예. 정말 읽기 싫은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아이들 마음이 저렇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같더라고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뭐 친구들 옆에서 아는 척하는데 뭐 함부로 끼기도 애매하고 저런 기분이 항상 저 같아요. 진짜. 사실 뭐 김현희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제작진이 또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책 읽기 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장치를 좀 마련했거든요. 오, 예. 기대됩니다. 예.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의 선생님과 흥미진진한 표정의 아이들. 회차가 거듭지고 선생님 표정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가차없이 빵점. 가차없이 빵점. 근데 진짜
애들 표정이 즐거운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 되게 즐거워했구나. 선생님이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교실이라. 아 진짜? 쌤 글자 수만 안 이게 약간 좀 역할 바꿔기 뭐 이런 아니 건가?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못 쓰겠어. 어떻게 못 쓰겠는데 진짜 모르겠다. 자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아니요 채점도 해주셔야죠. 근데 아이들이 낸 문제로 시험을 본 선생님. 채점도 채점도 아이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 역전. 선생님이 써낸 답을 맨눈으로 살피는 아이들. 과연 점수는 몇 점일까요? 0점이요. 어떡해. 너무 뛰었었나 보다. 지금 태어나서 빵점 처음 맞아봤어요. 진짜 다 외우는 거 못하겠다. 13글자 어딨어. 갑자기 화가 나. 정답은 서포트 시스템 모델 델타 코드 153이었어요. 진짜 정답이 무려 15글자나 됩니다. 너무 길었어요. 근데 윤성형, 우진아 왜 그 문제가 이렇게 꽂혔어요? 왜 그 문제를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외우기가 힘드니까요. 골탕 먹이려고? 제가 읽은 분야에서 이거 진짜 답 못 쓰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자세하게 읽었어요. 2번을 정말. 지지 않으려고? 거봐, 너희가 내도 선생님은 이 정도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탁 막히는 순간 당연히 배웠잖아 라고 말하는 교사 입장과 헉 했을 것 같은 시험 볼 때 그런 아이들의 표정도 마음도 생각이 들고 일단 제 문제를 못 맞춘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그 쉽게 낸다고 낸 건데 되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니까 완전 선생님도 사람이구나. 진짜 모든 학생들의 꿈이에요. 선생님한테 한 문제를 내보는 게. 아이들 표정 보셨죠? 빵점 주실 때 굉장히 통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읽은 만큼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온다는 게 어른들도 하라면 아마 좀 쉽지 않을 텐데 아예 생각을 바꿔서 선생님 시험 보니까 너희가 시험 문제 내와 하니까 완전히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즐겁게 이제 뭐 내지? 뭐 하면 빵점 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갖고 오는 거죠. 약간 이제 골탕을 먹이겠다는 그 심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질문을 내려면 어쨌든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수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선생님은 어쨌든 얼마나 만나 보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데 그렇게 내오는 시험 문제들이 저희들의 텍스트의 물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색다르고도 낯설면서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즐거웠다고요? 아까 멘트 너무 거짓말 같으신데? 화나셨던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책을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맞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막 더 열심히 읽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한 학기 동안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낸 우리 오산중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죠. 그래요? 제가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너가 만약에 요르아라면 그 죽는 요르아라면 그냥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요르아는 모르잖아. 자기가. 맞아 모르잖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애들이 또 이게 말이 또 많아지고 아주 애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네. 명령과 예. 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2호, 9호, 지니아는 왜 나온 거예요? 지니아는 그냥 약간 지나가는 첫 수업에서 침묵만 지켰던 그 우진이 맞나요? 일을 꾸몄다 뭐 이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만든 사람인 거죠. 시작은 지니어죠. 예. 프롤로그에 나왔던 9호가 뒤에 있는 9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군요. 이거 되게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진이 덕분에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 고마워. 저 뿌듯함이죠. 우진이 너무 뿌듯하게 웃었어 지금. 그래요. 우진이 앞으로도 이런 포인트를 잡는 질문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내용이고 진짜 재미없고 읽기 싫고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책이었는데요. 갖다 버리고 싶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냥 약간 제가 바뀌었다는 게 약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친구들과의 함께 읽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전권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던 게임도 매일 붙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입니다. 우진이 책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아까 6시부터 게임하던 애 맞아? 그러게. 갑자기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학기 동안 5권의 책을 읽어낸 아이들. 28쪽부터 145쪽까지 읽는 것을 마쳤습니다. 진짜. 오, 저렇게 진득했다. 어머, 해질 때까지. 와. 진짜 본인 스스로도 놀라는 것 같아. 책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 다 읽었어. 일단 오늘 읽은 것 중에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교관의 관점? 읽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써내려 갑니다. 한 학기를 함께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말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통해 성장한 점 3가지를 말해주면 좋겠네요.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 에이, 이거 이 정도야. 나 100가지도 말할 수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통찰력, 관찰력, 관찰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책에 대한 관심 책에 대한 그리고 관심.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은 이제 책을 읽게 됐잖아. 책 같은 걸 안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또 핸드폰도 너무 재밌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핸드폰 줄이게 되었죠. 휴대폰을 줄이게 되었다. 책을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상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냈죠. 야, 나는 지원해야겠다. 손을 쩍쩍대서 해야지. 습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읽기가 재밌어졌습니다. 읽는 재미? 예. 이제 약간 자극적인 거 반짝반짝거리는 동영상도 그렇고 그렇게 자극적인 것도 재밌지만 책같이 그냥 글자만 읽고 읽는 것도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책 중에는 재밌는 책도 있구나. 만화책뿐만 아니라 그냥 글만 있는 책이어도 재밌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게임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거의 그 정도 급이었는데 이제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즐길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걸 읽고는 와야지 뭔가 이야기할 것,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자기 바쁜 뭔가를 포기하고 읽고 왔어야 될 거고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책을 찾아 읽지 않아도 아이들이 주변에서 그냥 얼마든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은 되었지만 분명히 그 종이책을 읽는 그 힘이 훨씬 더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기억은 그 기억입니다.